여러분, 지금 집안 어딘가에 식초 한 병 꼭 있으시지요? 그런데 그 식초 한 병이 어디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금전운이 쏟아져 들어오기도 하고 반대로 재물이 줄줄 새어나갈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집을 내놓은 지 1년이 다 되도록 매매가 되지 않아 속을 끓이시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보러 오는 사람은 분명히 있는데 이상하게 계약 직전에 자꾸만 어그러지셨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그분이 단 하나만 바꾸셨는데 그 보러 오신 분이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결정하셨다며 신기해하셨습니다. 그분이 바꾸신 건 다름 아닌 식초 한 병의 자리였지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금전운이 열려야 길이 트이는데요. 이 금전운이라는 것은 단지 운 좋은 날만 기다린다고 열리는 게 아닙니다. 집안의 흐름과 기운의 방향을 바꾸면 재물운을 비롯한 대운은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그 흐름을 가장 빠르게 바꾸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식초 한 병입니다. 사실 풍수적으로 식초는 단순한 조미료가 아닌데요. 오랜 시간 발효되어 응축된 기운 즉 묵은 애군을 끊어내고 재물의 흐름을 새로 여는 정화의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식초는 신기하게도 한 방울만으로도 음식 맛을 완전히 바꿔놓는데요. 풍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병을 통째로 들이부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방울, 한 종지로도 집안의 금전 흐름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식초 한 병을 어디에 두어야 돈복이 쏟아지는지, 반대로 어디에 두면은 재물이 줄줄 새어나가는지, 그리고 식초 한 스푼으로 집안의 금전운을 정돈하는 정화법까지 전부 말씀드릴게요.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식초가 어떻게 금전운을 움직이는지 의아하실 텐데요. 그 비밀은 식초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식초는 오랜 시간 발효되어 완성된 결과물이지요. 풍수에서 발효는 묵은 것을 새 것으로 바꾸는 변환의 힘인데요. 즉 식초 한 병에는 시간을 먹으면은 기운이 응축되어 있어서 집안에 들어오면 묵은 애군을 새로운 금전 흐름으로 바꾸어 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식초의 신맛입니다. 풍수에서 신맛은 강한 양의 기운인데요. 음습하고 탁한 기운, 돈복이 들어오는 길을 막던 묵은 애군까지 양기가 끊어내 주지요. 그래서 예로부터 부잣집에서는 이사 후나 부정한 일을 겪은 뒤에 식초물로 집안을 정화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재물이 머물를 자리를 만드는 의식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식초는 기운이 농축돼 있어서 많이 두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한 방울이 곧 한 그릇의 힘을 가지기 때문에 한 종지 한 숟갈이면 집안 전체의 금전운을 움직이기에 충분하지요. 부자들이 식초를 풍수에 활용하면서도 늘 적게 정확하게 두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식초 한 병을 어디에 두어야 돈복이 들어오는지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자리는 바로 싱크대 아래 한 구석입니다. 싱크대 아래는 풍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배수관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재물이 가장 쉽게 새어나갈 수 있는 자리이지요. 풍수에서 물은 곧 돈의 흐름을 의미하는데요. 그 물이 빠져나가는 통로바로 아래에 식초 한 병을 두면 흘러나가던 금전운이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즉새는 돈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던 한 자영업자분이 계셨습니다. 매출은 분명히 나오는데 이상하게 손에 남는 게 없고 한 달이 지나고 보면 통장이 늘 비어있는 느낌이라며 답답해 하셨지요. 그분의 집안을 살펴보니 싱크대 아래는 텅 비어 있었고 식초는 식탁 위에 그대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 식초 한 병을 싱크대 아래 안쪽 구석에 자리 잡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뒤부터 거짓말처럼 지출이 정리되기 시작했고 손에 남는 돈이 생기기 시작했다며 신기해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물의 누수를 잡는 식초의 힘이지요. 이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너무 깊숙한 안쪽보다는 손이 닿는 자리에 두시는 것이 좋고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새롭게 교체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묵은 식초는 흡수한 애군이 가득 차 있어 오히려 금전 흐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지금 싱크대 아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자리에 식초 한 병을 살포히 둔다면 새어나가던 여러분의 재물운이 그 자리에서 머무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자리는 냉장고 안쪽 한 칸입니다. 왜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풍수에서 냉장고는 단순히 음식을 보관하는 가정이 아니라 식복을 저장하는 공간으로 봅니다. 그리고 식복은 곧 재물복과 직결돼 있지요. 옛말에 잘 먹어야 잘 산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음식이 머무는 자리가 곧 부의 창고가 되는 것인데요. 이 부의 창고 안쪽에 식초 한 병이 자리 잡으면 발효의 기운이 식복을 지키고 묵은 음식 기운에서 나오는 애군을 정화해 돈복이 머무를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특히 요즘처럼 냉장에 오래된 음식이 쌓이기 쉬운 환경에서는 식초 한 병의 정화 작용이 더욱 중요해지지요. 가정의 식복이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가장의 일이 풀리고 가족 구성원들의 금전까지 함께 따라 올라가는 것이 풍수의 흐름입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식초는 냉장고 안쪽 자리에 두셔야 합니다. 냉장고 문 쪽과 너무 가까운 칸은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흔들려서 식초에 용된 기운이 흩어지기 쉽지요. 안쪽 자리에 자리 잡게 두시면 그 기운이 냉장고 전체로 퍼지면서 식복과 재물복을 함께 지켜줍니다. 또한 냉장고 안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나 묵은 반찬이 가득 쌓여 있으면 식초의 정화력도 약해지는데요. 식초를 자리 잡게 하시기 전에 냉장고를 한번 정리해 주시면은 그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미 조미료로 쓰고 계신 식초를 그대로 활용하셔도 충분합니다. 따로 새 식초를 사실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평소 쓰시던 그 식초를 안쪽 한 칸으로 옮겨 자리 잡게 하는 것만으로도 식복과 재물복의 기운이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도 식초 한 병이 어딘가에 있으시지요? 그 자리만 살짝 옮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자리는 신발장 안구석입니다. 이 자리는 많은 분들이 의외로 놓치고 계신 곳인데요. 풍수에서 현관은 재물이 들어오는 입구라고 말씀드리지요. 그런데 이 입구를 매일 드나드는 것이 바로 신발입니다. 신발에는 우리가 하루 종일 밖에서 묻혀 들어온 외부의 기운이 그대로 따라 들어오는데요. 좋은 기운만 묻어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거래처에서 받은 답답한 기운, 사람들 사이에서 쌓인 불필요한 기운, 그리고 금전운을 막는 애군까지 함께 따라 들어옵니다. 이 기운들이 신발장 안에 쌓이면 현관 전체의 기운이 무거워지고 결국 들어와야 할 돈까지 막혀버리지요. 바로 이 자리에 식초 한 병을 두시면 발효된 양기가 묻어들어온 애군을 흡수해줍니다. 즉 신발장이 애군의 정류장이 아니라 정화의 자리로 바뀌는 것이지요. 실제로 영업직으로 일하시던 한 직장인 분이 계셨습니다. 매일 거래처를 돌아다니시는데 이상하게 집에 돌아오면 기운이 쭉 빠지고 영업 실적도 좀처럼 오르지 않아 고민이 많으셨지요. 그분이 신발장 안한 구석에 작은 식초 하나를 두기 시작하셨는데요. 2달도 채 되지 않아 거래처에서 먼저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그동안 막혀있던 큰 계약이 연달라 성사되었다며 신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부에서 묻어오던 애군을 끊어낸 것과 같지요. 이때 한 가지 꼭 기억하실 점은 신발장의 식초는이 주에 한 번 정도 새 것으로 교체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발에서 들어오는 애군이 가장 많이 쌓이는 자리이기 때문이지요. 지금까지 식초 한 병을 두면 금전운에 좋은 자리를 말씀드렸는데요. 욕심을 내어 새 옷 모두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식초는 농축된 기운이라 한 곳만 제대로 잡아도 집 전체에 금전 흐름이 정돈되지요. 그런데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이 어디에 두면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식초는 기운이 강한 만큼 잘못된 자리에 두면 오히려 금전운을 끊어버리거나 대운의 흐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가장 먼저 피하셔야 할 자리는 침, 특히 머리맡입니다. 식초는 발효에 강한 양기를 가지고 있어서 활동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데요. 반면 침실은 심과 안정의 공간이지요. 두 기운이 부딪히면 잠이 얕아지고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되면 재물 판단력이 흐려지고 결국 들어와야 할 돈도 놓치게 되는 흐름이 만들어지지요. 마시는 물처럼 단순히 놓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금속 제품이나 귀금속 근고, 근처도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식초의 강한 양기가 금의 기운과 부딪히게 되면 재물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금속의 기운이 약해집니다. 풍수적으로도 좋지 않을 뿐더러 실제로 식초의 산성이 금속을 부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용적으로도 멀리 두시는 것이 좋지요.
또 하나 피하셔야 할 자리는 신주나 제사상 가족 사진 근처입니다. 식초의 정화 양기가 너무 강해서 조상의 기운과 부딪히게 되면 오히려 대운의 흐름이 끊길 수 있기 때문이지요. 마지막으로 직사광선이 강하게 되는 창가도 좋지 않습니다. 식초가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변질되어 기운이 죽어버리는데요. 죽은 식초는 청화력을 잃고 오히려 애군으로 바뀌어 금전운의 정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식초를 그저 손이 닿기 편한 자리에 아무렇게나 두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들어오던 돈복이 자기도 모르게 새어나가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식초 정화법은 잘못 알면 오히려 재물로 눈이 흐트워질 수 있으니 반드시 끝까지 들으시고 정확하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초의 진짜 힘은 두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직접 활용해 집안의 묵은 기운을 끊어내고 재물운을 새로 여는 정화법까지 함께 쓰시면 효과가 더 좋아지는데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싱크대 배수구 정화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배수구는 재물이 가장 쉽게 새어나가는 자리이지요. 한 달에 한 번 식초 한 수가를 그대로 배수구에 흘려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작은 행위 하나가 금전 누수를 막아주고 집안 전체의 재물 흐름을 안정시켜주는데요. 막혀있던 흐름이 풀리면서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일들도 함께 풀리기 시작합니다. 공간 정화 방법도 좋습니다. 집안에 어쩐지 답답한 기운이 도는 날이 있으시지요. 그럴 때 작은 병의 식초를 한 숟갈 이상 담아 뚜껑을 닫아주시고 거실 구석에 하루나 이틀 정도 두시면 됩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버려주세요. 식초가 애군을 흡수한 뒤에도 계속 두시면 오히려 그 기운이 다시 풀려나오기 때문이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식초 풍수는 가정에서도 효과가 분명하지만 사실 더 빠르게 결과를 보는 분들은 장사를 하시거나 매매가 풀리지 않아 고민이셨던 분들인데요. 강사, 영업, 매매, 계약 같은 활동들은 기운이 곧바로 돈으로 바뀌는 순간이라 풍수의 영향이 더욱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이지요. 먼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매일 아침 영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입구 바닥을 식초물로 한번 닦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 한 바가지에 식초 한 숟갈이면 충분하지요. 전날 손님들이 두고 간 묵은 기운과 안 풀리던 거래의 답답한 기운이 한 번에 정리되면서 새로운 금전 흐름이 시작됩니다. 손님이 들어오는 입구의 기운이 맑아지면 자연스럽게 매출도 따라 올라가는 것이지요. 매매가 잘 풀리지 않는 집이나 매물이 있으시다면은 방법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빈 공간 한 구석에 식초, 콧방귀 한 병을 놓고 하루만 두셨다가 다음날 버려주세요. 매물에 묵어있던 정체된 기운이 빠져나가면서 보러 오시는 분들의 마음을 잡게 되는 운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일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도 중요한 매물의 방법을 조용히 쓰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방사도 매매도 결국은 금전운의 흐름이지요. 그 흐름을 여는 데는 식초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는 핵심도 있는데요. 식초 하나만 잘 두셔도 금전운이 열리지만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면 그 효과가 2배, 3배로 강해지는 조합이 있습니다. 부잣집에서 조용히 쏘던 재물 풍수 조합이지요. 바로 식초와 천일염입니다. 풍수에서 가장 강력한 정화의 정석 조합이지요. 천일염은 묵은 기운을 빨아들이고 식초는 그 기운을 끊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한쪽은 흡수하고 한쪽은 정화하는 구조인데요. 식초 한 병 옆에 천일염을 한 줌 담은 소금 단지를 함께 두시면 됩니다. 거실 구석이나 현관 안쪽 한 자리면 충분하지요. 두 기운이 만나면 집안의 묵은 애군이 빠르게 정리되고 돈이 머무를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소금은 습기를 먹으면 바로 새 것으로 교체해주세요. 그리고 10초를 두시고 나면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신호부터 시작되는데요. 운이 변하는 신호를 알아채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4가지 징조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느껴지는 변화는 집안의 공기입니다. 평소와 달라진 게 없는데도 어쩐지 집에 들어왔을 때 답답하지 않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드시지요. 굵은 냄새가 옅어지고 공기가 맑게 도는 듯한 느낌이 드신다면 이것이 바로 식초의 양기가 집안의 애군을 끊어내고 재물이 머무를 자리를 만들었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안 풀리던 일들이
갑자기 정리되는 경험입니다. 오랫동안 끌어왔던 문제가 어느 날 의외의 방향에서 풀리거나 미루어지던 일이 한 번에 처리되는 경우인데요. 식초에 끊어내는 힘이 작용하면 막혀있던 흐름이 한꺼번에 풀리는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것은 대운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징조이지요. 세 번째는 묵혀있던 돈이 들어오는 일입니다. 보험환급금이 들어오거나 받을 줄 몰랐던 미수금이 정리되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조금씩 돌아오는 경험인데요. 이것이 바로 돈복이 풀리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큰 돈은 아니어도 이런 작은 돈들이 연달아 들어오기 시작했다면 금전운의 방향이 이미 바뀐 것이지요. 사람 관계도 변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연락이 뜸하던 분에게서 먼저 연락이 오거나 좋은 거래처나 인연이 새로 들어오는 경험을 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늘 마음을 무겁게 하던 인연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연의 정리는 곧 재물의 길이 정리되고 있다는 뜻이지요. 이네 가지 신호 중에 한두 가지만 느껴지셔도 여러분의 금전운은 이미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식초는 단순한 부잣집의 비밀이 아니라 누구나 집에 한 병씩 가지고 있는 흔한 것이지요. 하지만 그 한 병을 어디에 두느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묵은 애군이 빠지고 새로운 금전운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부자가 되는 길은 거창한데 있지 않은 것이지요. 집안의 작은 자리를 정성껏 정돈하는 것에서부터 그 흐름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심내지 않는 마음입니다. 식초는 한 방울로도 충분하다고 거듭 말씀드렸는데요. 많이 두실 필요도 여기저기 다 두실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과는 한자리에 정성껏 자리 잡게 두시는 것, 그것이 바로 집안의 기운을 바꾸고 막혀있던 재물운을 여는 첫걸음이지요. 그리고 영상 아래에는 함께 쓰시면 좋은 식초와 소금 단지까지 정리해 두셨으니 들어가셔서 둘러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재물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하신 분들, 또는 우리 집 식구들의 돈을 함께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사주풀이 안내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으시죠. 혼자 받는 복보다 함께 나누는 복이 몇 배로 커진다는 어르신들 말씀처럼 채널 멤버십에 좋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매달 새로운 금전운 비법과 부잣집 풍수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댓글창에 식초 한 병으로 큰 돈복 들어옵니다. 이 한 줄 혹은 금전운이 가득하길 바라는 소망을 꼭 남겨주세요. 어느 순간 돌아보면 이미 대운의 흐름 위에 올라타 계신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부자의 흐름에 올라타는 출발은 지금부터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 항상 풍요로운 인생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공유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혹시 여름만 되면은 유난히 통장이 빠르게 비어간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돈을 쓴 것도 아닌데 어느새 잔고가 줄어있고 들어올 돈은 자꾸만 늦어지는 그런 계절이 바로 여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한 우연이나 여름철 지출 탓으로 넘기십니다. 하지만 풍수가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보입니다. 진짜 재물을 지고 사는 사람들은 더운 계절일수록 오히려 색깔 하나를 더 깐깐하게 고른다는 것이지요. 날이 더우면 아무 옷이나 시원하게 걸치면 그만일 텐데 부자들은 여름에도 어떤 색은 일부러 골라 입고 또 어떤 색은 절대 몸에 두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옷의 색은 단순히 터위를 식히는 천이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싼 금전운과 재물 흐름을 좌우하는 기운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여러 곳을 입어도 누군가는 어딘가 큐티가 흐르고 돈이 따르는 인상을 주는 반면 누군가는 애써 차려 입어도 재물이 새어나가는 기운을 풍기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올여름 새어나가는 돈복을 단단히 붙잡고 기팅하는 인상과 함께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색이 무엇인지 모두 아시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유독 여름의 옷 색깔이 금전운에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이것은 여름이라는 계절이 가진 독특한 재물운의 성질 때문입니다. 풍수에서 여름은 화의 기운과 열기가
가장 강하게 솟구치는 시기입니다. 불은 위로 타오르고 사방으로 흩어지는 성질을 지녔지요.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떠올려 보시면 쉽습니다. 한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끊임없이 위로 솟으며 흩어지는 것이 바로 화의 본성입니다. 문제는 이 기운이 우리의 재물에도 똑같이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화기운이 강해지는 여름에는 애 모아둔 동복마저 들떠 달아오르기 쉽습니다. 마치 한 여름땀이 줄줄 흘러내리듯 금전운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리는 것이지요. 분명 벌어들이는 것은 있는데 어쩐지 손에 쥐어지지 않고 들어온 돈도 금세 흩어져 버리는 흐름이 바로 여기서 생깁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무엇보다이 타오르는 화의 기운을 가라앉히고 들뜬 재물을 차분히 끌어내려 모아주는 색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부자들이 더운 계절일수록 옷장을 정리하며 특정 색을 골라 입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우리가 입는 옷의 색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천이 아닙니다. 온 몸을 감싸며 우리의 금전운과 직접 맞닿아 있는 기운입니다. 뜨거운 여름 공기 속에서 어떤 색을 두르느냐에 따라 재물이 차분히 보존되기도 하고 반대로 불길에 휩싸인 듯 새가기도 하지요. 여름은 한 해의 한가운데를 지나는 시기입니다. 이때 재물운을 단단히 붙잡아주지 못하면 정작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와도 걷어들일 것이 부족해지고 부자의 길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올여름은 예년의 여름과는 결이 다릅니다. 바로 2026년 병 5년의 여름이기 때문입니다. 병 5년이 어떤 해인지 풀어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병오의 병은 하늘에 떠있는 뜨거운 태양과 같은 양의 불, 즉 강렬한 화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역시 한낮의 뜨거움을 상징하는 불의 기운이지요. 다시 말해 병오는 하늘과 땅에 모두 불이 자리한 화기운이 이중으로 겹쳐 타오르는 해입니다. 1년 중 화기운이 가장 강한 여름까지 더해진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병원년의 두 겹불에 여름의 열기까지 얹히면 그야말로 화기운이 삼중으로 폭발하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름은 흔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천간과 지지가 모두 불로 채워지는 병오년은 60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귀한 해이지요. 기운이 강하다는 것은 곧 잘 다스리면 큰 재물운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한번 어긋나면 그만큼 크게 새어나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화가 삼중으로 타오르는 올여름에 만약 색 하나를 잘못 골라 입으신다면 그동안 애쓰 모아온 돈복이 통째로 증발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 강한 불기운을 차분히 눌러주는 색을 제대로 골라 입으신다면 60년에 한 번 오는 이 여름은 오히려 평생의 재물운을 다지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올여름만큼은 옷 색깔 하나도 가볍게 넘기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색상을 꼭 끝까지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화가 삼중으로 타오르는 올여름 절대 단독으로 입으면 안 되는 색은 무엇일까요? 특히 이런 색을 혼자 두르시면 애모 금전운이 다 새어나갑니다. 가장 먼저 조심하셔야 할 색은 강렬한 빨강, 그리고 온몸을 붉게 두르는 올레드입니다. 빨강은 그 자체로 가장 뜨거운 화의 색입니다. 그런데 여름이라는 계절도 병원년이라는 해도 이미 불기운으로 가득 차 있지요. 여기에 빨간 옷까지 온 몸에 두르면 불의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됩니다. 기운이 들뜨고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충동적인 판단이 늘고 큰 돈이 한순간에 빠져나가는 흐름이 생기지요. 혹시 지금 여름 옷장에 새빨간 옷이 잔뜩 걸려 있다면 올 여름만큼은 잠시 넣어 두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는 쨍한 오렌지와 형광 계열입니다. 이 색들은 보기에는 화사하고 생겨 있어 보이지만 화의 기운을 한껏 부추이는 색이지요. 특히 형광색은 시선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만큼 그 사람의 기운도 함께 흩어지게 만듭니다. 재물은 차분히 가라앉은 자리에 모이는데 이렇게 들뜬 색은 돈복이 머물 자리를 자꾸 흔들어 놓습니다. 실제로 한 자영업자는 여름 내내 형광빛이 도는 밝은 옷을 즐겨 입었는데 손님은 북적이는데도 정작 매출은 신통치 않고 들어올 돈이 자꾸 미뤄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의외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 색바로 새하얀 올 화이트입니다. 여름이면 시원해 보인다는 이유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흰 옷을 입는 분들이 참 많으시지요. 하지만 한여름 강한 햇빛 아래에서 온통 흰 옷은 빛과 열을 과하게 반사하며 기운을 사방으로 분산시킵니다. 한 곳에 모여야 할 재물의 기운이 흩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흰색이 나쁜 색은 아니지만 올여름 올 화이트 차림은 단독으로 입기보다 차분한 색으로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음으로 자극적인 핫핑크와 마젠타 같은 강한 분홍 계열입니다. 이 색들은 은근히 화의 기운을 띠면서 동시에 소비 욕구를 강하게 자극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화려해하고 귀여워 보이지만 입으면 입을수록 충동 구매와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나기 쉽지요. 평소 지출 관리가 약하신 분이라면 올여름이 색은 특히 멀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색들이 그 자체로 나쁘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화가 3중으로 강해지는 2026년 여름만큼은 이런 색을 단독으로 두르면 기운의 균형이 무너지기 쉽다는 것이지요. 만약 꼭 입어야 한다면 포인트로만 살짝 배치하고 차분한 색으로 감싸 중화시켜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올여름 타오르는 화의 기운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돈을 끌어당기는 색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바로 화를 다스리는 물의 색수겔에 있습니다. 불이 가득한 계절에는 그 불을 부드럽게 잡아주는 물의 기운이 재물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지요.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색은 깊고 짙은 남색딥 인디고입니다. 이 색은 한여름에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재물의 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풍수에서 짙은 남색은 깊은 바다를 상징하지요.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깊은 바다가 모든 것을 풍모한 듯 인디고는 들뜬 재물을 깊숙이 끌어내려 단단히 저장하는 힘을 지녔습니다. 타오르던 불기운이 깊은 물 앞에서 차분히 가라앉는 것이지요. 특히 큰 계약이나 중요한 거래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올여름 딥 인디고 셔츠나 재킷 하나가 든든한 재물의 중심을 잡아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원한 아쿠아와 청록 계기입니다. 맑은 물빛을 닮은 이 색은 보기만 해도 한여름의 열기가 식는 듯한 청량함을 줍니다. 풍수적으로도 들끓던 화의 기운을 부드럽게 식혀주고 막혀있던 돈의 흐름을 다시 시원하게 트게 하는 색이지요. 들어올 돈이 자꾸 늦어지거나 금전 흐름이 답답하게 막혀있다고 느끼셨다면이 아쿠아계의 정체된 재물운에 시원한 물기를 내어줄 것입니다. 작은 스카프나 셔츠 한 장으로 더해도 그 기운이 충분히 살아납니다. 세 번째는 차분한 차콜과 그레이지입니다. 회색 계열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과 균형의 색이지요.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게 기운의 한가운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짙은 차콜은 강한 화의 기운을 적당히 눌러주면서도 재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단단히 막아주는 힘이 있습니다. 큰 투자나 사업 결정을 앞둔 기업인들이 여름철 중요한 자리에서 차콜톤의 옷을 즐겨 입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이 색은 상대에게 신중하고 안정적인 인상, 그리고 어딘가 귀하는 무게감을 동시에 전해줍니다. 여기에 보조로 더하면 좋은 색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차분한 세이지 그림입니다. 초록은 본래 순환과 성장을 상징하는 색이지요. 들어온 재물이 한 곳에 고이지 않고 건강하게 돌고 돌아 다시 들어오는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계열의 색들이 재물을 깊이 저장하는 역할이라면 세이지 그림은 그 재물이 꾸준히 순환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매달 수입이 들쭉날쭉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께 특히 잘 어울리는 색입니다. 실제로 한 부동산 투자자는 여름마다 큰 거래가 있을 때면 반드시 짙은 남색 계열의 옷을 챙겨 입는다고 합니다. 그 옷을 입으면 판단이 들뜨지 않고 자분해져 계약이 안정적으로 성사된다는 것이지요. 화가 3중으로 강해지는 올 여름에는 이렇게 물의 기운을 담은 색 하나하나가 새어나가는 돈복을 단단히 붙잡아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지요. 한 가지 기억해 두실 점은 같은 계이라도 너무 차갑고 쨍한 톤보다는 깊고 차분하게 가라앉은 톤을 고르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깊은 물처럼 잔잔하고 묵직한 색일수록 재물을 품는 힘이 강해지요. 지금까지 올여름 돈복을 부르는 색들을 알려드렸는데 같은 색이라도 어떤 일을 하시느냐에 따라 더 잘 맞는 색이 따로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색을 골라 입으실 때 재물운의 효과는 한층 더 커지지요. 먼저 장사를 하시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시원한 콧방귀 아쿠아와 청록 계열이 특히 잘 맞습니다. 막혀있던 손님과 돈의 흐름을 트이게 해주어 들어올 매출이 늦어지지 않고 시원하게 돌아오도록 돕는 색이지요. 가게에서 있는 앞치마나 셔츠에 물빛을 더해보세요. 사업을 하시거나 큰 계약을 앞두신 분이라면 깊은 딥 인디고가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강대에게 신중하고 신뢰감 있는 인상을 주면서 들뜨기 쉬운 판단을 차분히 가라앉혀 계약이 안정적으로 성사되도록 이끌어주지요. 중요한 자리일수록 짙은 남색을 중심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에 다니시거나 성진과 평가를 앞두신 분이라면 차분한 차콜과 그레이 계열을 권해드립니다.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의 색이라 윗사람에게 안정적이고 기티나는 인상을 주어 좋은 기회를 끌어당기지요. 옷차림만큼 신경 쓰면 좋은 것이 바로 여름철 집안의 색입니다. 옷이 몸을 감싸는 기운이라면 집은 우리가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의 기운이기 때문이지요. 과위 기운이 가득한 여름에는 신부와 커튼을 시원한 물이나 차분한 톤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새빨갛거나 쨍한 색의 침구는 잠자는 동안에도 기운을 들뜨게 만들어 재물이 머물 자리를 흔들지요. 침실과 거실의 깊은 남색이나 아쿠아 빛을 살짝 더하기만 해도 집안 전체에 차분히 재물을 끌어모으는 기운이 자리 잡습니다. 이렇게 입는 옷과 머무는 공간을 함께 다스릴 때 올여름 돈복은 안팎으로 단단하게 채워집니다. 색 하나만 잘 골라도 기운을 살릴 수 있지만 진짜 부자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바로 색의 조합을 통해 금전을 극대화하는 것이지요. 한 가지 색으로만 입는 것보다 두세 가지 색을 조화롭게 섞을 때 돈의 흐름이 더 단단해지고 재물이 안정적으로 모이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여름 옷차림을 가만히 보면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철저히 계산된 색의 조합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올여름 돈복을 부르는 부자들의 실전 색상 조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딥 네이비와 아이보리의 조합입니다. 깊은 남색이 주는 묵직함 위에 부드러운 아이보리가 은은한 여유를 더해주는 조합이지요. 남색이 재물을 깊이 붙잡아두고 아이보리가 그 위에 티나는 품격을 입혀줍니다. 상대에게 신뢰감을 주면서도 답답하지 않은 인상을 남기기 때문에 중요한 계약이나 비즈니스 자리에서 특히 빛을 발하는 조합입니다. 뒷네이비 셔츠에 아이보리 톤의 바지나 가방을 더해보세요. 차콜과 아쿠아의 조합입니다. 다분한 자콜이 듣든 기운을 묵직하게 눌러주고 시원한 아쿠아가 막힌 돈의 흐름을 트이게 해주는 조합이지요. 한여름에 열기를 차분히 식히면서 동시에 계약군을 끌어올리는 힘이 있습니다. 회색 옷차림에 아쿠아비 스카프나 셔츠를 살짝 포인트로 더하면 절제된 무게감 속에서도 시원하게 재물이 흐르는 기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들어올 돈이 자꾸 늦어진다고 느끼시는 분께 특히 권해드리는 조합입니다. 세 번째는 디인디고와 실버 포인트의 조합입니다. 깊은 남색이 재물을 단단히 저장하고 그 위에 은은한 은빛 액세서리가 차분한 광채를 더해주는 조합이지요. 은빛은 화의 기운을 눌러주는 시원한 금속의 기운을 지녀 특히 잘 어울립니다. 다만 실버는 어디까지나 포인트로만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계, 콧방귀 하나 혹은 작은 귀걸이 하나 정도면 충분하지요. 깊은 남의 은빛 포인트 하나를 더하면 돈을 지키면서도 세련된 인상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합들의 공통된 핵심은 바로 과하지 않은 균형입니다. 아무리 좋은 색이라도 한 가지에 너무 치우치면 기운이 흐트러지기 마련이지요. 묵직하게 중심을 잡아주는 색을 바탕에 두고 시원한 색이나 포인트색을 적당히 더하는 것, 이것이 올여름 재물을 단단히 끌어모으는 부자들의 색 조합 공식입니다. 올여름 재물을 완성하려면 색만큼이나 신경 쓰셔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옷의 소재이지요. 풍수에서 여름 재물운의 핵심은 시원하게 통하는 흐름입니다. 화의 기운이 가득한 계절의 기운이 안에 갇혀 답답하게 들끓으면 재물 역시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고 막혀버리지요. 이때 가장 좋은 소재가 바로 린넨과면 같은 천연 섬유입니다. 자연에서 온 이 소재들은 바람을 시원하게 통하게 하면서도 기운을 부드럽게 다스려 들뜬 화의 기운을 자연스럽게 가난쳐줍니다. 반면 합성 섬유는 가볍고 편할 수는 있지만 풍수적으로는 기운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지요. 같은 DBB 셔츠라도 합성 성리보다 천연 린넨 소재가 금전운에 훨씬 유리한 이유입니다. 소품에도 작은 비결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름에 사양 가방과 신발 혹은 검정색 가방을 즐겨 드시지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올 여름에는 올 화이트도 올 블랙도 단독으로는 재물운에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 대신 차분한 통다운 블루나
그레이 계열의 가방과 신발을 선택해보세요. 풍수에서 가방은 재물을 담는 그릇이고 신발은 재물이 드나드는 길이라 봅니다. 차분한 물빛 계열의 소품 하나가 발걸음마다 안정된 돈복을 불러들이지요. 여기에 화의 기운을 눌러주는 은빛 쿨톤 액세서리를 포인트로 하나만 더하면 올여름 금전운을 위한 옷차림이 비로소 완성됩니다. 작은 디테일 하나가 큰 재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풍수에서 여름은 한 해의 기운이 가장 활발하게 솟구이는 계절인 동시에 그 기운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하반기의 흐름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좌우하는 가장 가까운 비결이 바로 어떤 색의 옷을 몸에 두르느냐이지요. 올여름 6월, 7월, 8월에는 여러분이 무슨 색 옷을 입느냐가 몇 달 후 여러분의 통장 잔고와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올여름의 색 선택은 곧 다가올 하반기 재물운을 미리 심어두는 소중한 씨앗이지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색상의 셔츠, 차콜톤의 옷, 천년 있는 소재의 여름옷, 그리고 화의 기운을 눌러주는 은빛 쿨톤 액세서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한번 확인해보세요. 요즘은 단순히 좋은 색, 나쁜 색을 따지는 것을 넘어서 내 인생 전체의 재물운이 어떤 구조인지 한 번쯤 사주풀이로 확인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괜히 불안해하시면서 이것저것 하시는 것보다 내가 타고난 재물운의 방향을 알고 준비하시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지요. 지금 내가 돈이 모이는 시기인지 아니면 지켜야 하는 구조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사주풀이 안내를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채널에서 멤버십을 열어두었습니다. 이 멤버십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마음을 모아서 어려운 분들을 돕는 데 쓰고자 합니다. 대운법 중에서도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금전운을 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인데요. 옛말에 복을 나누면 더 큰 복이 돌아온다고 했지요. 멤버십에 가입해서 응원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다른 분들에게 나눔의 기운을 전달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좋은 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고 그 나눔의 복이 여러분의 금전운을 더 크게 열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창에 올여름 돈복 단단히 채워갑니다. 이 한 줄 적어보시면 어떨까요? 함께 나누면 더 큰 재물복이 돌아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도 꼭 전해주세요.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면 더 큰 복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